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고 경남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발 항만 물류 대란이 부산항의 물류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행진하던 해운 운임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와 갈등이 계속돼 현안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고성군의 백두현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수능 종합상황실을 오늘부터 도교육청과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막 지역 순회 일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만들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경남의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 경남의 마지막 날 순회지로 대우조선해양을 찾은 이 후보는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선 인수합병으로 협력업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본인들 고용 안정에 혹시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거제 지역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도착한 메타버스에는 청년 연구원 3명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우주 여행을 언급하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처럼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 분산된 정책과 중복된 연구를 통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전략본부를 구축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중복 투자나 중복 연구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카이를 중심으로 경남에 위성체와 발사체를 모두 제작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산 국산화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순회를 마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국토균형발전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방 공단들 또는 지방 소도시들의 이런 위축 또 지방 도시들의 소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첫 전국 순회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매연 지지층 확장을 위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경남 방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 추진단은 합천을 방문해 LNG 발전단지 주변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추진단은 상가면 동리에 위치한 LNG 발전소 예정 부지에서 합천 주민들로 구성된 LNG 발전소 건립 반대 투쟁위원회로부터 발전단지 건립 반대 입장을 청취하고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국발 항만 물류 대란이 부산항의 물류 마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몇 달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 고공행진하던 해운 운임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한 LA 롱비치항 앞 바다입니다. 80척 안팎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데 평균 대기 기간이 14일이나 됩니다. This means basically 500,000 TEU of containers with cargo sitting off the coast, not being able to be offloaded. 미국 정부는 24시간 항만 운영에 들어가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This is the first key step toward moving our entir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supply chain nationwide to a 24/7 system. 하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부산항 물류마비 현상도 당장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항 장치율은 90%를 넘어섰고 컨테이너 반입 제한 조치까지 시행 중입니다. 물류기업들은 여전히 선적 확보가 어려워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형편입니다. 창고 적재 상태는 이미 초과된 상태고 터미널도 거의 적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선반입이라고 하죠. 미리 컨테이너를 반입할 수가 없고. 다만 천정부지로 치솟던 컨테이너 요금은 최근 진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000 이하를 맴돌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달 초 4,647까지 오른 뒤 이달 들어 4,5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컨테이너 운임이 변곡점을 지났다는 조심스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향 물동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14% 증가를 했다가 내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글로벌 선사들도 긴급 화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운 운임이 차츰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은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니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7도, 진주는 3도로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공기질 나쁜 가운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도, 밀양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18도, 양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도, 산청은 3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거창 17도, 합천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회와 갈등이 계속돼 현안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고성군의 백두현 군수를 이종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백두현입니다. 예. 군수님과 군의회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떤 사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지 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의회와의 갈등으로 피해가 일어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전에는 백신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 또한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대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고성군이 책임진다. 그래서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고 전지훈련팀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숙박이다 문제.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년 연말까지는 숙박에 문제 없도록 유수될 저희들이 준공한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상황. 작년에 저희들이 유기견 보호센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전국적인 수모 우사를 당했습니다. 그때 보면 안락사 비율은 전국의 최고이고 입양률은 전국 최저였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은 안락사 비율은 거의 없고 입양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여기에 마지막 정점이 동물행복센터를 만들어서 동물과 인간이 같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입니다. 군의회와 갈등하게 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미운 틀이 박혔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의원님들과 대화를 할 때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언론에 공모사업이 50억, 100억짜리가 선정되었다. 이거 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의원들은 앞전의 군수님은 자기들과 술자리를 자주 했는데 백 군수는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가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행정과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것, 이것은 전적으로 모두 다 제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에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의원들과 군수와의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 아마 16일 날 정도, 3시 정도의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이렇게 저와 간담회를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말씀 많이 경청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 나은 고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100군수의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많은 국민들이 고성이 많이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마 그것은 제 공약이 하나하나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저는 공약으로 내셨던 것보다 공약으로 내시지 않았던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카이 항공기 날개 공장을 유치했고, 청소년 꿈페이 수당,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인 반다비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이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은 KTX 남부 내륙철도 역사를 정확하게 유치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고성에 7만 평 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 최고의 육상양식장을 만들어내는 것, 악취나는 농장을 싹 정리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 송악동 고분군을 유네스코로 등재시키는 것,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고성 군수로 또 출마하는지 아니면 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던 사업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가분하게도 김경수 도지사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친구인 백군수가 하는 것도 맞지는 않냐, 아니면 뭐 중앙 진출,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의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좀 이 더러운 정치판 빨리 좀 이렇게 손 떼고 편안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저는 4년 임기가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행정은 4년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고민 속에 있고,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의회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48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28명, 김해 7명, 사천 3명, 통영, 남해, 거제 각 2명, 양산, 고성, 하동, 거창 각 1명입니다. 창원 확진자 22명은 의료기관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8명으로 늘었고, 김해 확진자 3명은 외국인 아동 돌봄시설 관련입니다. 경남의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인구수 대비 80.4%, 2차 접종은 76.8%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랑의 리어카 전달식이 오늘 오후 3시 마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3회 김해 서학회 회원전이 오늘 오전 10시 김해 향교에서 펼쳐집니다. 사천 향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향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옴부즈만 남해군 소상공인 간담회가 오늘 오후 4시 남해군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수능 종합 상황실을 오늘부터 도교육청과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수능 종합 상황실은 시험장 설치와 교통대책, 코로나19 방역관리,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 시험 당일까지 수능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수능은 일반 시험장 105개 학교,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10곳, 확진 환자 병원 시험장 1곳 등 도내 116개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창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창원에서 처음으로 펫빌리지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수의사회 주관으로 사람과 동물이 하나 되는 창원을 주제로 열린 오늘 행사엔 반려동물 건강과 셀프 미용 등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반려동물 가족 사진 촬영과 캐리커처,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마산해양신도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창원시 철인 3종협회가 주관한 어제 대회엔 전국 트라이애슬론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해 해양신도시 인공섬과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사이 마산만에서 1.5km를 헤엄친 후 자전거를 타고 해양신도시부터 가포까지 4번을 왕복하며 40km 거리를 주파한 뒤 서항지구 친수공간과 마산해양 신도시를 오가며 10km 마라톤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1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활동단 발대식이 어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활동단 20여 명은 앞으로 온 오프라인 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 제안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설 대책 주요 대상 도로는 지방도 2,272km, 시군도 6,844km 등으로 경상남도는 제설 장비와 인력, 제설 자재를 확보하며 강설과 결빙 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응달 구간과 고갯길 등에 모래더미 4,900여 개, 염화칼슘 2,700여 톤을 확보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환경단체들은 어제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안에 반영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예산 189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을 개방하고 보처리 방안을 통한 낙동강 수질 개선과 도시 내 소규모 상수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를 틈탄 해상 미립국 밀수 등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해양국제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경은 이 기간 외사요원 전담반을 편성해 선박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고 군부대 등과 24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는가 하면 국제범죄 취약 항포구 점검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노래 연습장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창원시는 경찰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적발 시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제13회 산청군 민간인 희생 합동위령제가 어제 생초 면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산청국민보도연맹 유족회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이 미흡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산청군이 추모공원 부지 확보와 추모탑 건립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